옆집 아저씨. 과묵하다입니다. 답답이? 둥글둥글한 모습이 생각나요. 아련함. 저는 작자 미상의 얼굴을 떠올리면 항상 좀 노회찬 의원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는 단어 떠올렸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노회찬, 유머가 있는 정치인, 유머가 있는 리더. 대중들한테 되게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그러면서도 친근하고 경쾌하게 유권자들, 시민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것이 가장 정치인 노회찬의 덕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인간적이었다. 사람 냄새 나는 정치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서민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투명인간들을 대변하는 641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노원병 그 지역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 전에 제가 이사하기 전까지 한 3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좋은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보 정치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진보 정당 그 자체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선구적이었거든요. 시대를 앞서 봤던 그 천재?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고독했어요. 고독한 천재였죠.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었던 것 같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법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특활비 폐지했던 거?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한 게 특설동비란 거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정보 활동에 쓰여지는 돈인데 국회는 원천적으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보적인 권력이 얼마나 권력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삼성 엑스파일. 삼성과 맞짱 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아니었을까요?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다라고 늘 말씀하셨었는데 진보정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셨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잘한 일은 아무래도 진보정당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시고 진보정당을 만드신 거. 국회의원이 되신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가 이제 진보정당이거든요. 고비고비마다 진보정당 그 자체와 이제 같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진보정당을 성장시킨 그런 대목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가장 유명했던 게 뭐 삼겹살 불판, 삼겹살 불판을 갈아야 된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을 한 번이라도 구워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2017년 국정감사 할 때 천정호 판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정호 판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사법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나는 말씀인데 국민 탓하지 않겠다. 국민을 탓하면 내가 할 게 없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결심한 게 있어요,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 탓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국민 탓을 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 바뀔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돼요. 투덜대는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이 정말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나서 잘하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한두 발로 노회찬을 담거나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정치인 노회찬이 걸어왔던 그 길 전체가 노회찬 대표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미운 적은 없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미움보다는 원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곁에 안 계시다는 게 상당히 미워요. 원망스럽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늘 미운 것 같아요. 좀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이런 것이 너무 속상하고요. 후회스럽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좀 왜 그러셨을까? 뭐 지켜드리지도 못했는데 원망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날 출근해서 한 10시 전이었을 텐데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있었죠. 당시에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요. 예비군 훈련 중이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있었고요. 여름 휴가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어디론가 놀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차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모임 중에 들었는데 그 뉴스를 링크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진짠가? 가짜뉴스? 조작된 기사 아니냐 이렇게 치부했었는데 계속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나서는 안 믿겨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꿈인지 뭐 현실인지 분간이 좀 안 갔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놀랐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하얘서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믿겨지지 않았고요. 정말 놀랐던 것 같습니다. 패닉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경황도 없었고 또 우선 뭐 그럴 리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의원실에 쫓아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다 같은 심정으로 이제 의원실에 모이게 됐죠. 일주기 때와 이주기 사실 2주기란 얘기를 들었을 때 2년 전밖에 안 되나? 아직도 2주기밖에 안 됐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때는 마냥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잘해서 나중에 할 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주기 때는 약속을 지켰다 뭐 이런 좀 계리에 찬 만남이었다면 올해는 어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미안한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그런 2주기가 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표님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차분하게 대표님 유지를 잘 받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모아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매 순간 늘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시기에 총선 때 이번 총선 때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시민들한테 선전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냐. 그럴 때 노회찬 의원이 계셨다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해법 또 서로 의지하는 힘 이런 게 좀 서로 지금보다 나았지 않았겠는가. 당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다 보면 노인 의원님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실제로 노 의원님과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들은 노인 의원님 있었어도 똑같은 결정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회찬 대표가 있으셨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규정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나 1차, 2차 노동시장의 그 개선 문제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노 대표님이 열심히 챙겨가지 않았을까. 노회찬 대표님이 꿈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 대표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정의당은 정의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지금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조금 더 대중들에게 확장성 있게 더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 주문하셨을 것 같아요. 노 의원님이 계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선택을 했거나 덜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셨으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틀림없이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당원들이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죠. 어려운 때일수록 대중을 향해서 보다 품넓고 떳떳하게 다가서는 정치활동의 방식과 내용을 잘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정의당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정의당의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정의당의 두 다리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의당이 정당다워야 된다. 우리의 당의 원칙과 기호를 바로 세우고 품격을 높여서 결국은 국민들 속에 정의당이 이제는 어엿한 중견정당으로 제법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의당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고 노회찬 의원님이 우리 당원들에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얘기가 아닐까. 정의당이 대변해야 될 투명 인간들을 더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다. 사회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들을 정치면으로 옮겨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시민을 지키는, 그리고 변화의 결과를 책임지는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 불평등을 같이 소리내고 없애는 일. 앞으로 나가야죠. 근데 앞으로 나가는데 각자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그 해답은 내가 한 발 더 당에 다가가고 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의원님을 모셔서 저한테는 되게 영광이었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명예였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모실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저 재영이 형하고 잘 계십니까? 거기서는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하고 있죠?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노회찬이라는 걸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집권 시대 꼭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 뭐 잘해야죠. 뭐. 후배니까.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했어요.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킬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신 말씀 꼭 명심하면서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정신을 한 번 더 떠올리는 2주기입니다. 늘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그런 삶에도 대표님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증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이 잘 갈 수 있게 또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정의당은 저희들이 어쨌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사실 더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좀 잘 안 돼서 송구스럽고 대표님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노회찬 하면 떠오르는 단어.
촌철살인, 언어의 마술사, 인간미가 있는 정치. 풍자와 해악의 달인이자 서민을 위한 정치인의 표본. 길이 떠오릅니다. 고독한 천재, 호빵배, 첼로. 냉면, 시종일관, 교수 노예차 혹은 연구자 노예차. 낡고 검소한 사람, 하지만 남한테는 검소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알고 따뜻했던 진보 정치인. 접속이요. 국민인 것 같습니다. 6411번입니다. 희망이죠. 역시 불판이죠. 진보정당, 정의당. 아이고, 노회찬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심상정이죠. 혹시 괜찮으시면은 만약에 대표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당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평화의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